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던 곳에서 세계적인 멸종위기 식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제주도가 곶자왈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분류했던 곳인데 환경조사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의 용암대지에 울창한 난대림이 펼쳐진 곶자왈. 도유지인 곶자왈 한복판에 풍력발전기 15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근처에 발전기 4개를 추가로 설치해 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가봤습니다. 용암이 굳은 땅 위에 빗물이 고인 습지, 연꽃처럼 생긴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순채입니다. 숲속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 나무 밑을 들춰보니 키가 10cm도 안 되는 조그만 식물들이 눈에 띕니다. 세계적으로 제주에서만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제주 고사리삼입니다. 뜨거운 빛은 일단 좀 피하는 성향? 그렇다고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또 안 되는 것. 보통 뭐 반음지 식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는 이런 깃발이 서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측량을 한 흔적인데요. 발전기가 설치되면 자생지도 곧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곶자왈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이곳에서는 제주 고사리삼과 순채 외에도 백서양과 새우난초 등 멸종 위기와 희귀식물 13종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곳을 개발이 가능한 생태계 4-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생태계 등급 조사 과정에 곶자왈 지역이 제대로 만약 이게 조사가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4-1등급이 아닌 1, 2등급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부지이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하기 위한 개발 사업 승인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곶자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던 한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2년여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지급됐지만 현장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3년 전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 지난 15일 이 건물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이 객실 화장실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동물병가 개병가 이래 봤더만은 개뼈도 아니고 사람이라.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곳에 살던 71살 김모 씨로 파악됐는데요. 숨진 지는 2년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주시 조사 결과 김 씨에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30만 원가량의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직접 신청해 월 30여만 원의 생계급여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없이 문 닫은 숙박업소 객실에 혼자 살던 김 씨는 이후 제대로 된 현장 확인 등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조사는 김 씨가 숨진 화장실까지 미처 진행되지 않았고 해마다 2차례 진행되는 수급자 조사도 소득이나 재산, 가족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이루어지다 보니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제주시는 1인 기초생활수급 1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안정사항을 확인하지 힘든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에 전부 좀 찾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제주시는 경찰의 DNA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른 지방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 김 씨의 형제를 통해 장례 등 수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에서는 특정 작물이 과잉 생산돼 수확을 포기하고 산지에서 폐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도. 올해 월동무 농사가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또다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자율 폐기에 참여한 농가는 143곳, 축구장 250개 규모인 185헥타르에 달합니다. 과잉 생산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매년 산지 폐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싸게라도 공급해서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찾을 텐데 절대 그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남으니까 현지에서 산지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12개 주요 품목은 신고제를 운영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농가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드론 예측 조사도 정확도가 떨어져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농민들이 직접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수국관리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감귤과 당근에 이어 올해부터는 월동무와 양배추를 수급 안정 추진의 시범 사업으로 하고 브로콜리와 양파,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제주 농업 디지털센터를 열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업 디지털센터를 운영합니다. 수급관리센터는 농민단체가 운영을 맡아 농민교육과 참여를 이끌고 디지털센터는 전문가들이 주요 밭작물에 대한 정보 등을 데이터로 만들어 수급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학 영농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면 제주 농산물의 소득 수준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품목마다 참여율이 다른 데다 유통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후온난화로 월동작물의 재배 지역이 확대돼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 무안에서 무가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가 없어도 소비에도 충분히 되잖아요.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품종 풍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든지 6차 산업으로 가든지 또 밑바탕이 돼야 수급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수국 관리에 나선 가운데 과잉 생산을 막을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케이블카와 출렁다리는 전국 지자체마다 관광 수익을 앞세우며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관광시설인데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생기다 보니 출혈 경쟁 가능성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경북 6곳을 포함해 모두 41곳입니다. 그중 17곳은 최근 5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흑자를 내는 곳은 설악산과 여수, 통영 정도.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통영 케이블카도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이제는 적자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6개월간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 연말부터 재개했습니다. 저마다 관광 명소를 꿈꾸지만 케이블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차별성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경제적 이익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좋은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문경을 제외하고도 영주와 상주, 영덕, 포항 등 경북에서만 6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2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훼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됩니다. 적자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주민들의 예산을 빼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업의 수익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케이블카 이전에 출렁다리 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220여 개 넘게 관광용 출렁다리가 만들어졌지만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인기는 곧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새로운 관광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은 다시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오늘은 서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 남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껴서 해상교통 이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동쪽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동쪽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 대해 진화위가 진실규명과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민 김양진 씨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김 씨는 1972년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며 처벌받았는데 조사 결과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재판으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오영훈 지사 등 피고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영훈 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 상장기업 유치협약식은 관여 정도가 낮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신고를 반복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에 사는 40대 남성을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이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수차례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냈습니다. 화살로 들깨를 쏴 마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달개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80cm 길이의 화살을 쏴 들깨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